네,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의 흐름 점검해 보고요. 이와 같이 주목할 뉴스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캐치 시간, 오늘은요, 고팍스의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요 암호화폐 동향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미국 세금 신고 마감 일정 이후에 암호화폐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 1,000만 원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964만 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상승 기조 이어갑니다. 현재 시각 68만 8,5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암호화폐들 일제히 올라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흐름 자세하게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난주에 4월 17일 저희가 여러 번 언급했던 미국의 세금 기한이 지난 이후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암호화폐 전역에 걸쳐서 나타났는데요. 이게 정말로 이 세금 기한이 일종의 신호탄이었는지 아니면 앞서 딸리 언급해드렸던 조지 소로스라든가 록펠러 가문 등의 참여로 인해 기대치 상승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코인이 있다면 지금 이오스인데요. 이오스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위를 라이트코인으로부터 재탈환했는데요. 예전에 에어드롭을 앞두고 5위, 시가총액 5위 위치를 차지했지만 바로 라이트코인이 탈환해냈는데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더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5위 자리를 재탈환하고 주말 동안 지켜냈습니다. 또한 이오스 24시간 내 거래량은 현재 시가총액 4위인 비트코인 캐시보다도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막대한 관심을 의미하고 또한 이오스의 메인네트가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오스가 시총 5위 자리를 재탈환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다른 코인들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코인이 있을까요? 예, 이 주목할 코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많은 상승세를 보인 스텔라인데요. 스텔라의 경우 노바티 그룹이라는 그룹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했는데 노바티 그룹은 시스템 통합 그리고 송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노바티 그룹은 스텔라 프로토콜을 도입해서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뉴스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용 기술의 보편화 및 대규모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어 이에 대해 스텔라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코인은 오미세고인데요. 오미세고는 지난주에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합 APEC의 고문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시스템의 지역 차원에서의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 외에도 다른 어떤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도입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느 암호화폐가 살아남고 죽는지 이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대규모 조직들과의 회의는 바로 암호화폐가 더 이상 어떤 일종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당당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잠깐 짚어 넘어갈 게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5월 15일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의 네트워크에 큰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오스에 이어서 스텔라와 오미세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분석해봤는데요. 이제는 지금 이 캐시 시장을 흔들고 있는 주요 뉴스들도 한번 확인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뉴스 한번 열어볼게요. 미국 법무부가 센트라의 이 암호화폐 공동 창업자를 사기 혐의로 지금 구속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세계에는 비전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지만 이면에는 사기꾼이다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2014년에 마운트곡스나 올해 초 코인체크는 거래소와 관련된 피해 소식은 가끔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코인 자체가 사기로 드러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한 적은 따로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센트라의 경우 한때 복싱 챔피언인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홍보한 것으로 유명해져 어떤 많은 이슈를 끌었는데 이 센트라의 공동창업자들 상대로 미국 법무부가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4월 초에 이미 센트라의 공동창업자 3명 중 2명은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당시에 체포되지도 않았고 법무부의 어떤 공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마지막 한 명을 상대로 이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인데요. 센트라 같은 경우는 본래 비자 및 마스터카드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암호화폐 자산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어떻게 보면 보편화에 있어서 상당히 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각자 센트라와의 별다른 협력 관계가 없었고 센트라를 활용한 카드가 나올 계획은 당분간 없다라고 이 소식을 일축했고요. 메이웨더와의 협력 관계도 약간 양측 간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큰 분쟁을 보였는데요. 메이웨더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다라고 해석했던 반면 센트라 팀 측은 메이웨더가 우리가 부탁하면 센트라를 바로 활용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서 전면적인 어떤 홍보 모델로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이견이 벌어지면서 결국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요. 이 외에도 조직도의 어떤 허상의 인물을 고문이라고 등록해 놓거나 왜 창업자 3명 중이 뉴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일시적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어떤 결함들이 누적되고 어떤 미국 법무부의 관할하에 들어가면서 창업자들 3명 중에 2명은 이미 체포되었고 1명은 지금 사기 혐의를 적용받아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저희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볼 텐데 역시나 센트라 이슈와 관련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공개 시장인 ICO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캠페인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사기 사건으로 커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예, 한 코인에 투자를 할 때는 필요한 신중함과 소비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거대한 장난을 진행했다라고 대충 개요를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해당 코인은 세이브드로이드라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으로 ICO 단계에서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550억 원 정도를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4월 18일 지난주에 세이브드로이드의 창업자인 야산 한키르라는 사람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다 사라졌다라는 식으로 어떤 짤방으로 대체해버리고 자신이 마치 해변가에서 술 마시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도피한 듯한 뉘앙스의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에 대해 많은 언론 매체들이 또 하나의 ICO 사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24시간 후 세이브드로이드 사이트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망간 모습이었던 한키르는 유튜브에 비디오를 올려 이것이 ICO가 가진 어떤 이면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캠페인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신의 회사가 독일에 위치하고 많은 규제에 따르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도망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투자하려는 분들은 세심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지만 자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나는 이러한 방법을 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많이 갈렸는데요. 주류의 의견은 이 의도는 선했을지언정 결국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암호화폐 업계가 투자자들을 배신할 수 있는 잠정적 사기꾼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미지로 전달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처음부터 의도된 캠페인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꼬리가 밟히니까 약간 급선회를 한 건지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말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광풍처럼 몰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쉬운 수익의 얘기를 했지만 여느 시장과 다름없이 보상과 위험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라는 시장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다른 것과 다른 바 없이 투자하려는 종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이것이 과연 안전하고 뭔가 실속이 되는 투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을 시청자분들에게 반드시 권장드립니다. 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함께 공존합니다. 이 투자 전에 꼼꼼하게 공부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인캐치 김유범 고팍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인캐치 김유범 고팍스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도 코인캐치 함께해주세요.